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것만큼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자분은 남편과 절친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하셨다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6년 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큰 문제 없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결혼 6년 차 치고는 여전히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프리랜서로 막 독립했을 때였어요. 지인 소개로 작은 브랜딩 외주 작업을 맡게 됐는데 그 회사 담당자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첫 미팅 때 남편은 좀 딱딱한 인상이었어요. 필요한 말만 정확하게 하고 사적인 이야기는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 부분 시야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수정 가능하실까요? 첫 미팅에서는 그렇게 사무적으로만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그냥 깐깐한 담당자구나 싶었는데 프로젝트가 몇 주 이어지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야근하는 걸 알고 야식을 몰래 회사 앞에 두고 간 적도 있었어요. 로비에 놓고 갔어요. 작업하시다가 출출하실 것 같아서요. 문자로 딱 그렇게만 남기고 정작 얼굴은 안 비추고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무뚝뚝하면서도 세심한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프로젝트도 끝났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한번 하실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라 업무 중에는 그렇게 딱딱하게 굴었던 거였어요. 사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니 훨씬 편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반전 매력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고 1년 정도 연애한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수진이. 수진이는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10년지기 친구입니다. 저희는 대학 신입생 때 같은 조별과제를 하다가 친해졌는데 성격이 은근히 잘 맞았어요. 저는 조용하고 계획적인 편이었고 수진이는 밝고 즉흥적인 성격으로 저와 반대인데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주는 느낌이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붙어 다녔고 졸업하고 취직한 뒤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만나서 밥을 먹었어요. 수진이는 제 결혼식 때 부케를 받아준 친구였고 저 역시 수진이가 결혼할 때 축가를 불러줬을 만큼 서로에게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사람도 서로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자랑하고 싶은 사람도 서로였어요. 저는 친자매가 없어서 그런지 수진이를 거의 동생처럼 때로는 언니처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수진이는 몇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는 그 친구가 안쓰러워서 더 자주 챙겨줬습니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외도였거든요. 수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새벽에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밤새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 진짜 어떡해. 6년을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그날 밤새 수진이 곁을 지키면서 이혼 절차를 알아봐주고 변호사도 소개해줬어요.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거의 매주 만나서 밥을 먹이고 술도 같이 마시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수진이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갈 때 저는 정말 제 일처럼 기뻤어요.
너 아니었으면 나 그때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 넌 나한테 진짜 은인이야. 수진이는 저한텐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울지 저는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랐어요. 남편도 처음엔 그런 수진이를 딱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수진이 얘기를 하면 늘 이렇게 말했죠. 수진 씨, 참 안 됐다.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런 일을 겪었을까? 아휴, 자기가 잘 챙겨줘. 저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친구를 제 남편도 함께 신경 써준다는 게 든든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수진이를 종종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셋이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재작년 남편 생일에도 셋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축하했을 만큼 수진이는 저희 부부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수진이랑 저녁 같이 먹기로 했는데 괜찮지? 아, 그래, 좋지. 수진 씨 요즘 좀 어때? 회사는 잘 다니고 있대? 남편은 늘 그렇게 수진이의 안부를 먼저 물어봐 줬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죠. 저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반년 전쯤이었어요. 남편의 휴대폰에 수진이의 메시지 알람이 뜨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모티콘과 친근해 보이는 어투. 저는 잠깐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남편이 워낙 사람 좋게 대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당신, 요즘 수진이랑 연락 자주 해? 어? 아, 뭐, 가끔 안부 정도? 왜? 뭐 이상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둘이 따로 연락할 정도로 가까워졌나 싶어서. 걔 요즘 힘들어하는데 내가 요즘 신경 못 썼는데 당신이 대신 신경 써주나 싶어서. 당연하지. 내가 당신 친구인데 신경 안 쓰겠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제 친구까지 챙겨주는 게 고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이 야근이 잦아지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어요. 예전엔 늦어도 9시면 들어오던 사람이 11시,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엔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무슨 일 있어? 어,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가 좀 커서 신경 쓸 게 많네.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회사 앞으로 남편을 놀래켜주려고 몰래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남편 생일이 다가와서 미리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고 싶어서요. 그런데 회사 로비에서 동료분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수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오늘 김 과장님 일찍 퇴근하셨는데.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제게 야근이 있다고 밤 11시가 넘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저 혹시 몇 시쯤 퇴근했는지 아세요? 아마 6시쯤이었을걸요? 저희보다 먼저 가셨거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오늘도 야근한 거야? 뭐 그렇지. 정리하느라 좀 늦었어. 남편은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만 의심했어요. 남편이 누군가와 만남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보게 됐는데 낯선 카페와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 근처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도 한참 떨어진 동네였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수진이도 저와 만나는 걸 자꾸 피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 무슨 일 있어? 아,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미안. 내가 조만간 연락할게. 수진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힘들다고 먼저 하소연을 하던 친구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저를 피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생일날이 됐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을 애써 누르며 결혼 6년 차에도 여전히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아내이고 싶었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가게에 미리 주문을 넣어두고 퇴근길에 케이크를 찾아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쌓인 의심을 이번 생일만큼은 잠시 내려놓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내가 요즘 너무 예민했나 보다. 오늘은 그냥 좋게 넘어가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생일 당일에도 어김없이 야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케이크 상자를 든 채 잠깐 망설였어요. 이대로 집에서 혼자 케이크를 두고 기다릴지 아니면 이번엔 확실히 확인해 볼지. 결국 저는 남편의 회사 앞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케이크 상자를 무릎에 올려둔 채 남편이 퇴근하는지 확인했죠. 역시나 6시쯤 되니 남편 차가 회사를 나와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전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남편 차를 쫓아갔습니다. 남편이 향한 곳은 카드 결제 내역에 찍혀있던 그 동네, 그 근처에 낡은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은 거기로 들어갔죠. 전 케이크 상자를 꼭 쥔 채 서둘러 남편을 쫓아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간 오피스텔 호수를 찾았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속으로 바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 문을 열고 제 손에 들린 케이크를 보고 놀라며 웃어주기를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남편이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잠옷 차림으로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뒤로 놀란 얼굴을 한 남편이 보였어요. 민정아, 어떻게 왔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사색이 된 채로 저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제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는데,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의 정적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수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나 진짜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러려고 한 게 아니면 대체 뭘 하려고 한 건데? 10년 넘게 지낸 친구가 내 남편이랑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실수라고 말할 수 있어? 수진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언제부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반년 정도 됐어.
저는 그 순간 지난 반년간의 야근, 갑자기 달라진 메시지 톤, 낯선 카드 결제 내역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어요. 둘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데?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수진 씨가 힘들어 하길래 위로해주다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민정아, 나도 미안한데 솔직히 말할게. 나는 오빠한테 너보다 내가 더 잘해줄 수 있어서 그런 거야. 너는 일한다고 맨날 바쁘잖아. 오빠 밥도 제대로 못 챙겨주고 살가운 말 한마디 안 하고. 나는 그거 다 해줬어. 오빠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다 알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내가 바빠서 못 챙겨준 걸 네가 대신 챙겨줬다고? 그게 지금 남의 남편이랑 그렇게 되는 이유가 돼? 너는 이혼 사유가 남편 외도였잖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한테 다 얘기했잖아. 근데 정작 네가 똑같은 짓을 했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친구 남편이랑. 수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들고 온 케이크 상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이 케이크는 오늘 두 사람이 나눠 먹어. 생일 축하하려고 사온 건데 마침 잘 됐네. 앞으로 두 사람이 함께할 시간이 훨씬 많을 것 같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곧바로 이혼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 계약서, 카드 명세서, 그리고 남편이 인정한 통화 녹음까지 모두 증거로 정리했어요. 남편은 뒤늦게 매달리며 사정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6년을 어떻게 이렇게 끝내? 6년을 함께한 사람이라서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6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당신은 반년 만에 다 무너뜨렸잖아. 그것도 내가 제일 믿었던 친구라.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협상에서도 제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어요. 수진이와는 당연히 그날 이후로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끝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을 이렇게 쉽게 법의 판결로만 끝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과 수진이에게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남편 회사 사이트에 수진이와 불륜을 인정한 통화 음성을 올리고 로비에 남편 얼굴을 크게 프린트해서 불륜남이라고 크게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수진이 고향 집에 계신 부모님께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진이 부모님께서는 처음엔 믿지 않으셨지만 제게 용서를 비는 수진이의 문자 내역과 통화 녹음을 들으시더니 뒷목을 잡으시더군요. 솔직히 수진이 부모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어요. 얼마 뒤 수진이와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걸려온 건 수진이었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이럴 필요는 없었잖아.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너는 남의 남편이랑 반년 넘게 만나면서 나한테 그 필요 없는 짓을 했잖아.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죄야. 엄마 그날 쓰러지실 뻔했다고. 수진아, 네가 이혼했을 때 기억나? 새벽에 우리 집 찾아와서 밤새 울었고 나는 네 옆에서 밤새 있어줬어.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매주 밥 먹이고 술도 같이 마셔주고. 근데 넌 그런 나한테 뭘 했니? 그건 할 말 없지. 넌 네가 겪은 걸 똑같이 나한테 줬어. 그것도 네 손으로 직접. 난
어떻게든 너한테 복수할 거야. 수진이는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정아, 나 진짜 이제 어떻게 살아? 회사에도 소문 다 났고 엄마는 나 쳐다도 안 봐.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나는 6년 결혼 생활이랑 10년 우정을 한 번에 잃었어. 근데 넌 지금 겨우 소문이랑 부모님 잔소리 걱정하고 있네? 끊을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어요. 여보, 회사에 그게 뭐야 진짜. 나 오늘 인사팀 불려갔어. 이러다 나 잘릴 수도 있어. 목소리가 격양돼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잘릴 수도 있겠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냐니. 나 회사에 잘리면 우리 힘들어지는 거잖아. 우리? 우리라는 말을 아직도 써? 우리는 이제 없어. 당신이랑 나는. 여보, 제발. 이혼은 어쩔 수 없다 쳐도 회사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내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망친 거야. 내 인생을. 그것도 내가 제일 믿었던 친구라. 그래서 나도 똑같이 인생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해?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애 같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 지금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정도로 끝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여보, 진짜 이러지 마. 부탁이야. 대자보 내려줘. 회사 사이트에 올린 것도 지워줘. 제발. 싫어. 여보. 당신 회사 사람들은 아직도 당신을 좋은 남편, 성실한 과장으로 알고 있잖아. 그거 하나는 바로잡아야지. 전화기 너머에서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알았어. 나 진짜 잘못했다는 거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서. 몰랐다고 억울해하지 마. 나도 당신이 나한테 이럴 줄 몰랐으니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시댁에서도 남편 회사 동료들에게서도 연락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그래도 애 아빠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식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전부 다 무시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좀 심했다. 회사에 그런 걸 붙이다니. 애가 밥벌이는 해야 할 거 아니니? 어머니, 밥벌이 걱정은 이제 며느리인 저한테 하실 게 아니라 아드님한테 하셔야죠. 저는 이제 며느리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몇 주 뒤 회사 대자보는 인사팀 요청으로 결국 철거됐고 사이트에 올린 음성 파일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안에는 소문이 다 퍼진 뒤였어요. 남편은 결국 몇 달 뒤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수진이 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야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 하나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지내면서 다시 제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가끔은 그때 제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 배신감을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냥 법으로만 끝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메일이나 댓글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